지수 함수 단원이나 로그 함수 단원에서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수 법칙이나 로그의 성질 같은 것들은 이미 앞선 단원에서 다 물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주로 무엇을 묻고자 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엄청 쉽잖아요.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왜 엄청 쉽죠? 연속 함수이면서 단조 증가 함수이고 아니면 단조 감수 함수잖아요. 이건 얘기해 볼게요. 그 단조 함수라는 표현을 난 알고 있다 손. 니한테 처음 들어본다 손. 예. 단조 함수라는 표현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워낙 좀 편리한 용어, 사장된 용어예요. 사장님 아니고요. 네, 지금 안 쓰는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쓰던 용어예요. 이 단조 함수의 단조는 정말 단조롭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단조롭냐?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함수가 증가한다고 표현해요. 왜냐면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수학투에서 하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감소한다고 표현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작아지기 때문이죠.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본인이 여기 서가지고요. x축 양의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오르막이면 증가하는 거고 내리막이면 감소하는 거 아시겠죠? 힘들면 증가, 안 힘들면 감소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함수는 그러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조로운 함수가 아닌 거죠. 복잡한 함수인 거예요. 이 복잡한 함수들은 수학2에서 이제 미분을 배운 다음에 해석을 시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 1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단조함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것들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가 수학 고등수학 하에서 1대1 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안 배웠냐? 배웠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단조함수하고 같은 말인가? 뭐 자신있게 얘기해. 네, 맞아요. 1대1 함수는 단조함수와 같은 말입니까? 연속함수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속함수가 왜냐면 단조함수는 단조증가함수하고 단조감수함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조함수 얘기를 하면 증가함수하고 감수함수만 얘기를 하는데 단조롭지 않은데도 1대1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다고 해볼까요? 어차피 1대1은 아니긴 한데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그럼 감소하고 있죠. 내리막이니까 증가하고 있잖아요. 다시 감소하고 있잖아요. 단조함수 아니죠. 네. 단조함수가 아닌데 이거 1대1 함수이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 신기방기 여기 빠져야겠네. 여기 이 점을 이쪽 옮겨주면 되겠네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1대1 함수이긴 하잖아요. 완벽하게 매칭되진 않아요. 근데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우리가 다루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연속함수니까 단조함수다. 그럼 단조증가 아니면 단조감수다 라고 볼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미치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죠. 그러니까 미치에 따라서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해석할 수 있는 게 요구하고 두 번째로 함수 자체가 워낙 단조롭고 쉽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함수에 대해서 뭘 묻냐면 점근선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면서 함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점근선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묻고요. 어렵진 않죠? 그리고 지수 부등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만들어서 그걸 묻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단원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잡소리가 많았죠? 문제나 풀 것이지. 자, 291번. 아니, 나 여기 안 읽어봤거든요? 충격이네. 나 진짜 문제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보자마자 함수가 증가한다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감소한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x와 y의 증가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함수의 증가, 함수의 감소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을 수학투에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x가 감소할 때 y가 감소한다. 둘 다 함수는 증가하는 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x가 감소할 때 y가 감소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x와 y의 증감의 방향이 일치하면 증가, x와 y의 증감의 방향이 반대이면 감소. 아시겠죠?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니까 증감의 방향이 반대니까 함수는 감소하는 거죠. 그럼 내리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리막의 형태가 될 때 밑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고, 지수함수에서 내리막의 형태가 할 때 밑의 범위는 어때요? 0과 1 사이 아니에요? 이거 1보다 작다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죠? 밑은 1이 아닌 양수니까요. 아시겠죠? 네. 근데 요거는 자동으로 성립하죠. 확인할 필요 없죠. 판별식 써보시면 a와는 이차함수로 보시면, 그죠? 그럼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 데는 여기죠. 이잖아요? 예. 그러면 a 플러스 1이 네거티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y에서 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마 질문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지수함수 자체라기보다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미리 좀 배우셨으면 더 좋아요. 좋고요. 297번. 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경계가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없는 형태일 거거든요. 맞아요. 맞죠? 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형태일 건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는 형태는 곡선의 합동을 이용해서 해석합니다. 이 지수함수가 졸라 독특한 함수인데, 왜 엄청 독특하냐라고 하면, y는 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2x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는 얘를 2배 한 거잖아요. 2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닮음이 깨져요. 합동이 깨진다고. 안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럼 얘 8배 한 함수잖아. 그럼 일반적으로는 합동이 깨져야 맞아요. 면적을 못 구해야 맞다고. 근데 지수함수만의 굉장히 독특한 성질 때문에 얘를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수함수만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끔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다음 중 이 함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여 얻을 수 있는 함수인 것은 막 이지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y는 3 곱하기 2x제곱, 이거를 y는 2x제곱 평행이동해서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하수들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되기 뭘 안 돼. 3은 2의 로그 3인 로그 2의 3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x제곱이니까 얘가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수들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함수의 특징이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걸 전부 다 어떻게? x축방향의 평행이동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선에다 숫자 곱하면 평행이동 되냐? 그럴 리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은 이렇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얘 합동이다. 그럼 얘가 합동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합동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대충 그려도 되지 않겠니, 얘들아? 좀 약간 성의가 없긴 하지만 답이 나온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y축 의미 있냐? 없는 거 같지? 어차피 둘 다 x축 정분선을 가질 거지? 그러면 요거 하나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알겠죠? 이렇게 평행이동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3차이 난다 이런 얘기고, 얘가 물어보는 게 y는 2하고, 그죠? 예. 그리고 y는 8 이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물어본 영역은 지금 여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면적 구할 수 있냐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그쵸? 예. 그런데 여기 이만큼을 이렇게 오려내면 여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다. 합동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면적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정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냥 개념 자체는 좀 이렇다 라는 얘기고요. 얘가 지금 y는 2의 x 플러스 세제곱입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y는 2의 x제곱이죠. 그럼 여기 좌표 얼마냐? 얼마야? 알려주기 싫어?
0,8. 얘는 얼마냐? 3,8이니? 근데 사실 굳이 안 구해도 되잖아. 평행이동 3만큼 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가 3인 거 알 거 아니야. 여기에 길이 6인 거 알 거 아니야. 3, 6, 18. 답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잘 그리는 거 알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자세하게요. 그잖아. 니네 수학 못하는 특징 알지? X축 해가 Y축 해가지고 0, 1, 2, 2로 있잖아. 이게 수학 못하는 특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왜 잡고 있는 거야 도대체? X, Y축이 필요하고 눈금이 필요하면 잡는 게 맞지만 뭐 격자점 문제라든가 이렇게 필요하면 잡는 게 맞는데 불필요한데도 그냥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생각하기 싫어 저거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자세하게. 이거 보세요. 얘가 절대값 왜 씌운 거 같냐? 점근선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잖아. 얘가 y는 -3을 점근선으로 가질 텐데 네가 절대값을 쳐 올리면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서 y는 3이 될 건데 그런 거 좀 생각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점근선을 묶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칫 이 단조로운 함수다 보니까 y는 2분의 1에 x-1제곱 뭐 어차피 y축 안 그릴 거니까 그냥 2분의 x를 생각하고 그럼 단조 감소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무성하게 그려버린단 말이야. 이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함수 아니라고. 예. 지수함수 이런 함수가 아니라 뭐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y는 -3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점근하는 i지 뚫고 내려가는 i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감소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이거 뭐 장난입니까? 예, 3이잖아요. 자연수 k니까 뭐예요? y는 2라고 2밖에 없죠. 그러니까 k는 2라고 2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분 3이다. 선생님 이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 아니에요? y축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필요하면 그때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린다는 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을 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대로 풀을 해놓지도 않고 그림을 자세히 그리고 보면 답 나오겠지.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생각한 능력을 잘하게 하려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늘 얘기하지만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가 좋으면 돼요. 선생님 저희 머리가 나빠요. 어떡하죠? 수학을 열심히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진짜예요. 네. 수학을 열심히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수학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난 틀렸어 하지 마시고 나도 머리가 좋아져야겠구나.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머리를 자꾸 사용하시는 겁니다. 힘이 세지는 방법이 운동을 자꾸 하는 것이듯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머리를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답 나오는 풀이에 관심 갖지 마시고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의 두 점 a, b에 대해서 a, b의 기울기가 이게 지금 뭐야 얘들아?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화하는 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지. 뭐냐? 뭐라고 써있니? 영서야 뭐라고 써있어? 두 점 A, B의 Y좌표의 차라고 안 써있니? 그잖아. 그럼 두 점 A, B의 Y좌표의 차다. 기울기다. 여기서 뭘 깨달아? 3의 X제곱 그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 점만 얘기하고 기울기 3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것은 3의 A제곱의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이런 직각삼각형입니다. 얘의 기울기는 3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얘가 2루트 5인데 그지 않냐 얘들아? 네. 얘가 2루트 5인데 여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그냥 여기 위에 있다는 말일 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대 3대 루트 10이죠. 그럼 루트 10에 해당하는 게 지금 2루트 5잖아요. 몇 배 돼 있는 거예요? 루트 5분의 2배 돼 있는 건가? 루트 2배 돼 있는 건가?
아, 그럼 루트 2배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를 루트 2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대 3대 루트 5니까, 일대 3 루트 10이니까, 그러면, 졸리네, 이제 나도. 3루트 2가 되죠. 그럼 물어본 게 그냥 이거란 얘기지. 답은 그냥 3루트 2예요. 지금 한 선생님 존나 양아치같이 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푼 거예요. 제대로 풀었잖아요.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확인했고 조건 이용해서 답 냈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3의 x제곱도 안 그리고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필요가 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릴 필요가 없었다. 물론 얘가 이렇게 지나간다 라는 얘기인 건데 이걸 그린다고 해서 딱히 문제를 풀 가능성이 증가합니까? 그러진 않잖아.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딱히 필요 없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효율적인 풀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불필요한 연산을 했거나 불필요한 그림을 그린 걸 보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지. 아, 내가 문제 이 부분을 자세히 안 읽고 풀이를 시도해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짓을 했군. 이렇게 해야 최적화된 풀이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고 시험 볼 때 시간이 압축되는 거고 여유있게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2번 그림과 같이 y는 4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 p에 대하여 OP를 얘가 1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래요. 점 p의 x좌표는 얼마냐? 얘는 그냥 분점의 개념을 쓰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점을 내가 a, 요 위의 점이니까 2분의 1의 a제곱이라고 잡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1대 3이 됐지. 그치? 그럼 p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니? 4a, 4 곱하기 2분의 1의 a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근데 p라는 놈은 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4의 x제곱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분점을 이용해서 4배한 거잖아요. 이 점의 y좌표를 4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4a라는 놈을 4x에 제곱한 놈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4의 4a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일종의 뭐예요? 지수방정식이죠. 밑을 얼마로? 2로 맞출까요? 밑을 2로 맞춘다라고 하면 지수가 2-a인가? 그리고 8a이고 맞아요? a는 9분의 2니까 점피의 x좌표는 뭐예요? 4a죠? 그러면 9분의 8이다. 제가 뭐인지 알아보시겠죠? 밑을 2로 맞추고 그냥 지수만 같다고 한 거예요. 원래 1대 함수니까 밑을 일치시키면 지수가 같다라고 방정식을 풀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1대 함수가 아닌 함수는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y값이 같다고 해도 x값이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좀 주의하시면서 쓰셔야 돼요. 그럴 때는. 알았니? 넘어가 되죠? 303번 y는 2x제곱하고 y는 4x제곱의 그래프가 x는 k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앞에 뭐 말이 많잖아. 근데 웬만한 건 그림에 다 투영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지? 요거 봐볼까 요거? 선분 AC와 선분 BD의 길이의 비를 그냥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의 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 길이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좌표를 잡으면 k, 2의 k제곱이에요. 근데 y좌표가 2의 k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k, 2의 k제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은 AC의 길이가 무엇이다? 얼마다? 2분의 k다. 그죠? 그 다음에 B가 k, 4의 k제곱이니까 y좌표의 동일을 이용하면 맞아요? 얘가 2k, 4의 k제곱이잖아요. 그러면 BD의 길이는 2k일 수밖에 없는 거냐? 그냥 k. k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죠? 답은 2네요. 이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윤지 괜찮아? 졸린 거 아니지? 뭐 수학 수업이 보통 다 노잼이고 졸린 거 정상인데 그래서 저는 목소리라도 졸리는 목소리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뭐 이러면 이제 와 존나 재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약간 땡땡거리는 스타일이라서 잘 안 졸려요. 네. 자,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이것도 뭐 말이 많은데 웬만한 건 그림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항상 이런 거 대충 스캔하실 때 그 텍스트에 있는 정보와 실제 그래프에 있는 정보가 완벽하게 매칭되는지, 가끔 그림에는 표현 안 돼 있는데 글자에만 들어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있는지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ACB의 면적이 ADC의 면적의 2배인데 이 삼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가 2대 1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그럼 점 C의 좌표를 내가 편의상 그냥 2P라고 할게. 그러면 2의 2P 제곱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점 D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P가 되는 거죠. A의 3P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랑 얘랑은 Y좌표 동일해야 되죠? Y는 KB에 있으니까. 그러면 A의 2P 제곱하고 A의 3P 제곱이 같다. 아니 A가 아니죠? 2에. 예. 잠깐만 좀 맛이 갔어요. 이거는 지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밑을 꼭 일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을 일치시키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밑을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면 지수를 일치시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로그 일치하면 돼요. 근데 항상 수학 문제 풀다가 이제 로그 배운 이후부터는요. 식이 안 풀리잖아. 양변에 로그 일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양변에 로그 일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개그가 있잖아요. 대학 가면 주막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주막 알아요? 축제 때 술 마시는 곳이에요. 그냥 학생들이 열어요. 막 학생들이 막 안주도 만들어서 팔고 술도 팔고 막 이러는 곳인데 문과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시 막 이런 거 읽고 노래 듣고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취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과 애들 옆 테이블에서 와 양배 로그를 취한다 막 이런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만큼 양배 로그를 취하는 연산이 굉장히 이과 학생들한테 흔한 연산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잘 안 될 것 같으면 양변에 로그 취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밑을 갖게 하시면 A의 세제곱이 4랑 같은 거니까 A는 뭐가 되겠어요? 세제곱은 루트 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지수를 일치시키는 걸로 그냥 문제가 풀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양변에 로그 취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문제들이. 308번. 야, 이거 뭐 언제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거지? 글자만 줄이면 다야? 약간 뿔 달리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A의 A 제곱에 A 제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가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러니까 뭘로 해석을 할 거냐면 지수함수를 통과했을 때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식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잖아요. 왜냐면 이게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대소관계와 종속변수의 대소관계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를 0제곱 A의 1제곱이라고 A하고 A의 A제곱 1과 A와 A의 A제곱의 대소관계의 역전인 거잖아요. 이거의 대소관계를 구해서 그냥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 왜? Y는 A의 X제곱은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감수함수의 의미가 이래요. 맞아요? 근데 요 2를 다시 A의 0제곱으로 처리하면 0하고 2하고 A니까 0하고 2하고 A의 대소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또 역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건 얘들의 대소관계였으니까. 대소관계가 바뀌었으면 안 바뀐 거잖아요. 즉, 이 아이의 대소관계는 이 세 개의 대소관계와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1번, 2번, 3번이잖아요. 작은 순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답은 얘가 되겠니? 엄청 쉽지 않니? 이거를 막 대입해가면서 추적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 아니다. 알겠지? 부등식을 푸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크다 이렇게 오해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왜 1, 2, 3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순서를? 왜 작은 거 1단 것 같아요? 아니
이리로 갈수록 증가하잖아. 앞에 여기 이렇게 수직선의 수를 대응시키고 보니까 이런 순서로 대응시키게 됐다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312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요. 자, 312번도 그렇고 316번도 그렇고 318번, 320번, 322번, 331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잘 틀리는 친구들은 뭐에 대한 이해도가 낮냐면 고등수학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습니다. 최준영 학생,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네. 알겠어요? 네. 중요한 걸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F 서클 G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읽어요? G 합성 F라고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냐 얘들아? 잘 모르냐? F와 G 합성함수, G와 F의 합성함수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근데 아마 G와 F의 합성함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좀 헷갈리잖아요. 왜 헷갈리냐면 제가 그렇게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F와 G의 합성함수나 G와 F의 합성함수는 마치 이 두 함수가 대등 관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육과정에 정의된 용어지만 잘 폐기했다 이거죠.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자꾸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안 갔잖아요, 실제로. 안 갔다는 것도 배워야 되고 자꾸 이렇게 그 언어와 실제 내용이 충돌하기 때문에 실제로 F서클 GX의 내용은 뭐냐면 F의 GX니까 이 우측에 표기된 함수가 사실은 좌측에 표기된 함수에 안기는 느낌이에요. X가 G를 통과해서 그걸 다시 F를 통과시키는 관점이잖아. 그래서 제가 얘를 합성되는 함수, 얘를 합성하는 함수라고 불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좀 더 크다, 뭔가 좀 더 작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뭐를 먼저 통과하고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그럼 당연히 합성되는 함수, 합성함수 뒤집으면 안 똑같겠다는 느낌 딱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이 아이의 치역이 이 아이의 정의역입니다. 사실 그냥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만 하면 얘의 치역이 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X가 변할 때 F서클 G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고 싶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선생님? 얘가 y는 이렇게 합성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1 더하기 2가 합성되는 함수고 y는 a의 x제곱이 합성하는 함수인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문제 풀려면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값 x-1 더하기 2의 치역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 다 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1,2일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니까 마이너스 1은 한 이 정도 있다고 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얼마냐가 돼? 4니 2는 좀 더 갇혀 있을 거죠. 2가 있다고 하면 2, 얼마니? 3이니? 그러니까 얘의 치역이 거의 뭐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야. 쌤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만 A의 범위를 모르니까 A의 범위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가 이렇다라고 하면 감수함수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은 제일 작은 값을 넣어서 얻잖아요. 제일 작은 값이 2니까 A의 제곱이 4분의 1이라서 이러면 A가 2분의 1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쵸? 이때 최소값은 얼마냐? 감소함수니까 제일 큰 값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A가 1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라고 하면 증가함수는 합성된 함수의 치역의 원소 중에 제일 큰 거를 집어넣어야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게 4예요.
그러면 a의 4제곱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죠. 풀 가치가 없잖아. 왜냐면 a가 4제곱 4분의 1 된 거니까 원래 되게 작은 값이겠죠. 0과 1 사이 값. 0에 좀 가까운 값이잖아요. 이게 1보다 클 리가 없잖아요. 안 구해봐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마치 매번 제가 다른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이 한 가지의 방법으로 지금 질문 나온 모든 문제 다 풀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합성된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정역이다. 그리고 이런 풀이를 하려면 식을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돼? 구조가 보여야죠. 어떤 함수를 어디 합성해서 뭘 만들었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중에 이제 여기에 중독되면 y는 2x 있다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 뭐 이런 거 1차 함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y는 2x라는 함수를 y는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합성함수 해석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함수의 구조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지수 방정식 들어가 보면 문제집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 2개짜리 지수 방정식,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지수 방정식.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거든요. 이게 완전 개소리인 거예요. 항 2개짜리는 다항함수를 지수함수에 합성해서 만든 합성 방정식이고요. 항이 3개 이상인 건 지수함수를 다항함수에 합성해서 만든 합성 방정식입니다. 즉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런 식의 유형 분류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뭔 개소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도 낮을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로 문제를 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유형 분류를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삼각함수 또 나올 거 아니야. 삼각 방정식. 그럼 다 똑같은 문제인 거죠.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구조를 꼭 봐야 된다. 이걸 보면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냥 내 점수야 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이제 보여요? 선생님 2차 함수를 지수함수에 합성했어요. 2차 함수가 합성되는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치역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2차 함수의 치역 구해야 되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들로 불러긴 함수고 여기 x는 2가 있잖아요. 그럼 2부터 3까지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요만큼밖에 없다고요. 이해하겠니? 근데 이게 감수함수잖아. 그러면 얘의 최대값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니? 합성된 함수의 치역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걸 집어서 얻는 거지. 이게 얼마냐면 2, b냐? 아니 2, 4 b-4 그지? 얘가 3, b-3 이런 거 같죠? 예. 그래서 a의 b-4제곱 이게 최대값인 81이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a의 b-3제곱 이게 최소값인 9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아래식 비교해 보시면 밑에 있는 게 a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죠. 지수는 그냥 밑이 곱해진 개수의 관점인 거거든요. 한 개 더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 버리시면 a가 얼마나 사실을 알게 돼요? 9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9분의 1이니까 그러면 9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2인가? 맞냐 가들? 네, 그럼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 b는 얼마다? 9분의 2다. 자, 이 문제가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라는 사실에 동의하시겠어요? 그잖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합성된 함수의 치역은 합성한 함수의 치역력이다. 물론 합성되는 함수라는 용어 없습니다. 합성하는 함수라는 용어 없어요. 어디 학교 가가지고 그런 얘기 쓰지 마세요. 혼나니까. 알겠죠? 저하고만 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이 용어를 만들어서 함수를 지도를 해본 결과 아이들의 함수 이해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 됩니까? (318번) 보입니까 이제?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에 합성한 거죠. 잘 안 보이시면 얘를 이렇게 바꾸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a제곱 x 더하기 1 여기다 합성한 거잖아.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구조가 보인다면 우린 뭘 구해야겠다? 2분의 1의 x제곱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근데 2분의 1의 x제곱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x가 실수 전체라면 2분의 1의 x제곱의 범위는 그냥 양의 실수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인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해하죠? 예. 뭐 치환을 하고 막 치환을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변수는 치환된 변역을 남기고 뭐 이런 개소리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합성함수의 치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2분의 1 x가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문자로 보고 상관없고 이거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죠. 맞아 안 맞아? 대칭축 어디니 준영아? 씨발 나한테만 물어봐 그지? 2분의 1 a 제곱 a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쓸까? 근데 여기다가 x라고 쓰는 게 아니죠. 지금 뭘 여러분들 변수로 독립변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2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죠. 선생님 헷갈려서 치환하고 싶어요. 있잖아요. 치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식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지게 해요? 나빠지게 해요? 나빠집니다. 진짜 나빠집니다. 치환은 그냥 최하위권을 구제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치환을 해야만 이 식이 이해된다. 그럼 기분이 존나 나빠야 돼. 치환해야만 이해되다니. 하지만 정의 안 되면 치환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치환 없이 이해하려고 하셔야 식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웬만하면 치환 없이. 알겠죠? 네. 치환한다는 건 합성함수를 뽀개서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해석하는 거잖아. 그럼 함수를 두 개를 보는 능력이 생기겠냐 안 생기겠냐? 안 생기는 거지. 알았냐 아가들? 좋아요. 네. 자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니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2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치역이 양의 실수라고 했잖아요. 이 대칭축의 지금 이 꼭지점은 실제 존재하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최대값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최대값이란 놈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이때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 더럽구나. 그죠? 2분의 1의 x제곱 대신에 지금 2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 2a 플러스 2제곱 맞아요? 그리고 2분의 1에 2a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 이게 지금 128분의 129라는 얘기죠. x에 넣는 거 아니다. 2분의 1에 x에 넣는 거다. 알겠지? 네. 그럼 공통인수가 있지 않니 아가들? 맞잖아. 예, 공통인수가 있죠? 2분의 1에 2a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계산하면 뭐 나와요? 이거 나오지 않나? 그죠? 얘가 1 넘어가면 128분의 1 나오죠. 그러면 2a 플러스 2가 7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a는 2분의 5다.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짜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렇게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줬으니까 예. 계산 그냥 하시면 되고. 넘어가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합성함수인 거면? 맞아요. 얘는 지금 뭐냐면 식의 모양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들아.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에 제곱에 부호 바꾼 거 그리고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는 거니? 플러스 2 예. 여기가 이해돼요? 그럼 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함수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에 합성한 거예요. 근데 저 함수 뭔지 모르는데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잖아요. 맞아요. 얘 최소값이 2라는 건 우리가 최소는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치역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2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어차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일 텐데 2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좁혔으니까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치환하고 싶으면 치환해도 돼요. 알겠죠? 예, 치환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럼 위로 볼록인 함수고 여기가 대칭축인데 이런 거 쓰기 싫어서 치환하기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치환하시라고요. 구조는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럼 이거 자체가 3일 때 발생하는 그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0일 아니에요? 그잖아. 이해하시죠? 이해되지? 아니 이거 자체한테 3을 넣는 거야. 이거라고 했잖아 내가. 알겠지? 예. 그러면 9 더하기 18 더하기 2 이러니까 11. 여전히 똑같은 문제다. 납득하시겠어요? 진짜 계속 똑같은 문제네. 어떻게 다 똑같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만 제대로 해석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322번. 이건 치환해서 한번 해볼까? 이건 나도 치환하는 게 편해.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식 쓰기 싫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t는 2보다 크게 나타 나오잖아요. 그럼 저게 y는 t의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5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죠? 예.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근데 2보다 크게 나타니까 2 이쪽에 있겠죠? 그럼 이만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조심하세요. t는 2일 때 최소값 얼마 나오는 거냐? 3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쓰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는데 여기 x는 a에서라고 돼 있잖아. 원래 합성함수의 최종 목표는 처음 스타트를 끊는 x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y를 보는 거야. 중간에 치환한 애는 중간에 있는 함수잖아. 그 변수는 쓰잘데기가 보통 없다. 그냥 니네가 오답을 발생시키는 그냥 원인이 되지. 쌤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이런 애들 있잖아. 나는 그냥 t라고 쓰기라도 하지. 치환했다고 치고 다시 x라고 쓴 놈도 많아요.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지? 그럼 본인이 x라고 썼으니까 진짜 존나 답 같을 거 아니야. 와, 왜 내가 틀렸지? 막 이러면서 붕괴하면서.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럼 저게 2가 된다는 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 뭐 물어보는 거예요? 산술 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 아닙니까? 저게 2가 된다는 거 5x, 5의 마이너스 x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t가 2라는 말은 x가 0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a-b는 얼마다? 마사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 7의 x제곱 더하기 49의 y제곱인데 49의 y제곱은 7의 2y제곱이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선생님 이거에 의해서 x 더하기 2y가 4니까 곱이 일정합니다. 곱이 일정한 두 양수에 대해서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전 시간에 하던 게 막 이렇게 연결돼서 겁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예, 뭐 하는 거예요? 산수기하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산수기하를 그냥 양수 조건의 절대부등식이 있다고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아, 이거 2 루트 7의 x 더하기 2y구나. 이게 4니까 이게 98이겠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등호의 성립 조건은 얘랑 얘랑 같을 때죠. x는 2y랑 같아야 되니까 합이 4임을 이용하시면 2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알파는 2고 베타는 1이고 감마는 98이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다? 100일. 얘는 약간 달랐죠. 제가 아까 이 문제 같은 문제라고 안 했어요. 네, 산수유기하 평균 문제였고요. 근데 보통 이제 지수함수의 치역이 실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가지고 산수유기하 연계 문제를 많이 내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그 함수도 정의역에 제한을 걸면 얼마든지 양의 값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331번. 이건 이제 뭐예요? 합성함수 이용해서 만든 합성 방정식인 거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그냥 구조가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걸 자꾸 쓰기 싫으니까 t라고 잡을게요. t라고 잡기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 보세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네요. 이해되죠? 예. 인수분해 보시면 이렇게인가요? t는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1.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서 이게 안 찾아서 안 걸렸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t는 2분의 5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잖아요. 물론 이걸 2x제곱을 뭐 다시 t라고 보고 취하면 되는데 야 어떤 수랑 역수랑 더해서 2분의 5 나눈 수는 그냥 추측이 가능하다. 2하고 2분의 1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2하고 2분의 1이란 건 x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합은 0이죠. 물론 이런 추측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 양변에 2x제곱 곱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뭐 알아서들 하시는데 이게 너무 자주 나오는 떡밥이야. 알겠지? 어떤 수와 역수의 합이 2분의 5다. 그러면 2하고 2분의 1이야. 알았니? 내가 진짜 외우는 거 싫어하고 잘 못하거든? 근데 내가 외울 정도면 출제 빈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알겠지? 여긴 괜찮네? 341번.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2차 방정식처럼 해석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지 않니 아가들아?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2차 방정식처럼 해석하고 싶으니까 애들이 자꾸 근계수를 쓰면서 근을 자꾸 돌려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x가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싶으면 두 근은 누구하고 누구야? 4의 알파 제곱과 4의 베타 제곱이고 두 근의 b가 1대2라고 했으니까 그럼 4의 알파 제곱과 4의 2알파 제곱이 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b가 1대2니까 이걸 알파 베타로 잡았잖아? 근데 알파 2알파로 잡을게. 그럼 너가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싶으면 얘 근은 4의 알파 제곱과 4의 2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니까? x가 근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친구들? 그러면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2알파 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2알파 제곱은 44 마이너스 4a. 물론 a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파를 소구하면 a가 나오겠지만 알파를 소구하는 과정이 꽤나 험난해 보입니다. a를 소구하는 과정은 그에 반해 개 쉬워 보이죠. 그냥 a를 소구해서 4의 알파 제곱의 정체를 밝힌 후 a를 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연산을 하나요? 예. 안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의 2알파 제곱은 44다. 사실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차변을 자세히 보면 겁나 부정방정식 전개한 것처럼 안 생겼냐? 좀 제발. 그치? 되게 이렇게 쓰고 싶지 않냐? 아니요, 일도 안 그런데요. 진짜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쓰고 싶죠. 그러면서 4의 알파 제곱이 4라는 거 바로 알겠죠. 3 곱하기 15니까 이걸 제가 이제 던지기라고 하는데 아니 그냥 이게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버리면 순식간에 풀고 다음 문제 넘어가잖아요. 이 스킬을 장착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등급 높은 애들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거 확인하는 거 한 1, 2초면 끝나거든요. 1, 2초 해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다시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풀리면 뭐 굳이 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푸시면 돼요.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감각적인 부분이라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대충 던져가지고 맞네.
4의 알파 제곱은 4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인 걸 좀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양아치까지 푸네 어쩌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남들보다 빨리 풀고 좋은 점수를 가져간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를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등급이 무엇이냐가 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야 너네가 등급은 바닥 키고 있습니다. 야 오늘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이러면 누가 그거 믿겠냐. 아 개새끼 존나 귀찮게 한다고 막 이러는데 얘가 막 1등이야 2등이야 이러면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알겠죠? 예. 혹시 저를 저주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 여러분 실력으로 저의 이름을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얘도 유사한 느낌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마 이거는 근해분리랑 살짝 연계가 돼가지고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야 근해분리 고등수학 4에서 처음 배우잖아. 야, 졸라 불편하지 배울 때. 이제 불편한 상태로 방치한 애들 있거든. 안 돼. 고3 때까지 나와. 야 씨 이제 고1 끝났으니까 이제 좀 그 꼴 안 보겠다 싶었잖아? 아니야. 고3 때까지 나와. 근해분리 무조건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할게요. 이 문제까지만 풀고 잠깐 쉴까요? 네,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너 왜 안 쉬냐 정신 나갔냐 이런 표정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t라고 잡으면 얘가 사실은 그 마이너스 2t로 보이죠? 마이너스 2t요. 마이너스 2t 음의 외계인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가들? 이해돼? 자 그런데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적어도 하나의 실수 x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도 하나의 실수 x라니 x는 뭐 두 개 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t에 지금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걸리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t의 값이 2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그걸 만족하는 x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 해석할 때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갖게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의 우측에서 근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런데 이거 이제 t에 관한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에 누가 있을 거예요? t는 1이 있겠죠. 그럼 2라는 놈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축을 그었을 때 2가 꼭 여기 있어야만 되는 거죠. 1보다 왼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1보다 오른쪽에 있을 텐데 왜냐면 그래야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존재하니까 여기서 근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겁나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2차 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그래프를 만족하려면.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k-2 나오거든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 보통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합성 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일단 큽니다. 크고 근해 분리도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어가지고 존나 개 틀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겠냐, 가들? 네. 잠깐 쉬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